인플루언서 초대석 이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자, 영어와 어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놓칠 수 없는 훌륭한 이름들이 이번 주 쭉 이렇게 2부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두 번째 만남으로 엄마표 영어의 대명사 새벽달 남수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최수진 선생님.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유, 저도 신기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왠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렇습니다. 수진이란 이름이 참 똑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그런가요? 네. 유튜브로 희정나님이요. 사무실에서 몰래 듣고 있습니다. 새벽 달님 기들리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책사랑맘님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새벽달님과 수진쌤께서 한자리에 계시네요. 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미 많은 팬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우선 대학교 3학년 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구나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그리고 현재는 영어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이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개정판인 엄마표 영어 20년 보고서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엄마표 영어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죠. 새벽달.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제가 미리 여쭙진 않았는데, 왜 새벽달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한 그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식구들이 항상 많은 대가족이었는데, 새벽에는 조용하잖아요. 네. 항상 시끄러운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가 좀 멀어서 항상 새벽에 나와야 붐비는 지하철을 피할 수 있어서 항상 새벽 달을 보면서 나왔고, 또 통역대학원 다닐 때도 네. 새벽 달 보면서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새벽에 나가는 걸 좋아했고, 항상 처음 마주치는 친구가 새벽달이어서 그러네요. 새벽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이었군요. 네, 목소리도 또 왠지 새벽 분위기랑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엄마표 영어 새벽달 남수진 선생님께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반디어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중이니까요.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 받아보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반디 앱을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고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사이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보시고 또 그쪽으로도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 방송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 드릴 거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김혜선 님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영어 잘하는 이름인가? 재치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자, 김동현 님은요. 새벽달님 방송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여러분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리가 계속 지금 엄마표 영어 했는데 네네. What is 엄마표 영어? 네, 맞아요.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생겨서 이렇게 널리 사용된 지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와우. 네, 생각보다 세월이 오래 지났고 네. 그 가운데에서 좀 많은 오해와 왜곡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용도로 썼냐면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나 아니면은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누가 가르치는 걸 수동적으로 듣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닉스나 알파벳으로 배우는 영어가 아닌 영어 환경을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말인데 즉 가정에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신념 하에 네.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그림책과 영어 영상물 소리 노출을 통해서 아이 귀를 먼저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말문이 터지고 그리고 글자를 읽는 그야말로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가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실험을 통해서도 관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어요. 노암 첨스키의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그런 LAD가 어린아이의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자극에 대해서도 모국어와 같은 효율로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학원 때 처음 접하고 네. 이건 정말 실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아하. 태어날 아이에게 네.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아드님 두 분이 대학교 3학년과 고2라고 했는데 다 이 엄마표 영어의 산 증인이겠군요.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오해를 받으셨어요? 뭐 오해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우선 엄마가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알파벳이랑 파닉스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죠.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영어 만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동요를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달림안녕이란 책을 읽어줬듯이 뭐 6개월, 10개월 된 아기한테 아주 쉬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그게 출발점이고 그게 전부라는 것. 그래요. 그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영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가. 그러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영어 선생님이 될 되면 수도 없고요. 그렇죠. 아이가 네. 도망가죠. 그럼요. 안 듣죠. 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 분들이 다 집에서는 선생님을 할 안 수가 하죠. 없습니다. 안 하고 못 하고. 그쵸. 네,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아이에게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네, 환경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환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의 귀를 뻥 뚫리게 하는 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쉽다라는 말에 너무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이의 귀를 뚫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이해할 만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해할 만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려면 우선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또 보여줘, 또 읽어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 취향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아이 영어 수준에 맞는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건데, 요게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초보 엄마나 아빠일 경우에는 더욱더 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뭐 책을 내가 100권, 200권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 책이 좋다더라. 이게 뭔가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이의 취향을 파악을 하고 아이가 이해할 만한 뭐 그런 수준의 책을 이렇게 계속 들려주는 게 네네.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영상물이라는 그런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쉽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뭐 유난히 뭐 해양동물을 좋아한다. 그럼 해양동물이 주인공인 뭐 억터넛 같은 그런 만화를 틀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건지면 진짜 네. 한 달이나 두 달은 네. 아주 편안하게 아이한테 영어 소리 노출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영상물이나 책에 정을 들기 그러니까 맛들이기 전에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리액션하면서 어머 너무 재밌다. 저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약간 놀아주셔야죠. 네. 외롭지 않게.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영상물이 뭐 넘쳐나다 못해 사실은 맞아요. 너무 방대한 그런 양의 그 영상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아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몇 가지를 좀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뭐 책도 추천을 좀 해주신다고 들었고. 저는 사실 책을 친절하게 추천해주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정말 너무 막막한 친구한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이거 정도는 따라서 읽을 만한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짜리 영어책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 그림책 고르는 게 막막하실 땐 우리가 모국어 그림책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월 된 아기한테 우리가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명작 동화 읽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달림 안녕 아니면은 뭐 사과가 쿵 이런 거 의성어 많이 나오고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그런 그림책을 아이한테 읽어주듯이 영어 그림책도 첫 그림책으로는 아주 간단한 단어들의 연결, 같은 문장의 반복 이런 것들을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뭐 고전 중에 고전 중 하나가 Goodnight Moon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굉장히 시처럼 아름다운 그런 라임이 아름다운 그림책을 많이 쓰는 작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그 나임만 붙고 그 그림책의 그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끝이에요.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책으로 처음 아이한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도
그냥 손가락을 보면 거기 balloon이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네. balloon이 풍선이구나. 아.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책의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네. In the great green room there was a telephone and a red balloon and a picture of the cow jumping over the moon. And there were 3 little bears sitting on chairs. 저는 이렇게 라임이 반복되는 게 너무너무 좋네요. 노래같이 아름다워서 네. 아이 재울 때 항상 이 책을 읽어줬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마지막에는 하쉬 몇 번 정도 이 책 읽으신 것 같으세요? 셀 수가 없죠. 한 100번, 200번. 많이 읽어줬죠. 네, 네.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 권이나 명작을, 2권 네. 정도를 계속해서. 근데 아이들이 질리지 않아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일수록. 맞아요. 그래서 요 굿나잇 문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좀 심플한 책들 위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이 책만 있는 건 물론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노래도 있잖아요. 영어 이제 굉장히 심플한 노래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맞아요. 소개해서 영어 익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죠. 처음부터 영어 영상물을 노출하면 아이들이 대사가 너무 빠르고 대사가 많아서 무슨 말이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물을 노출할 때는 방금 같은 그런 Goodnight Moon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영어 그림책을 애니메이티드한 그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영상물들. 그런 거로 이제 안전하게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노래나 그런 전래동요 같은 걸 틀어주는 그런 유튜브나 채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공략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소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질감을 느낄 때, 뭐 흔히 부르는 노래 어렸을 때 혹시 최수진님 자녀분하고도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Little Sally Wants to Play. Rain, rain, go away. 그래요. 네. 네. 비만 오면은 애기 안고 이 노래 불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10개월짜리 뭐 이제 돌 갓 지난 아기도 이 노래를 막 부르곤 했었어요. 저희 네. 큰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이런 심플하니까 것들. 또 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시작을 하는 애기에게, 거죠. 네, 네. 시작을 하는 게 시작이 아주 어렵지. 좋군요. 예, 네. 시작이 되면 엄마도 읽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늘고 부를 수 있는 동요가 한 개 더 늘면 그럼요.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 책을 읽어줄 때, 그 노래를 불러줄 때 너무너무 평화롭게 잠잠해지니까 얼마나 덜 피곤합니까? 네. 육아할 만납니다. 서로 네, 컨트롤이 잘 돼요. 네. 좋아하는 책이 생기고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면 그래요. 일석이삼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652님이요. 저희 아들도 09년생인데 엄마표로 알파벳과 파닉스 없이 책과 영상물로만 영어 습득했어요. 그때 새벽 달린 블로그도 보곤 했는데 일반적인 학습이 아닌 모국어처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모국어처럼 영어를 사용해서 지금은 거침이 없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09년생이면은, 그러면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6학년이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벌써부터 그러네요. 거침없이 한다라는 것은. 네. 자, 그리고 0805님, 새벽 달림 나오신다고 해서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다가 듣습니다. 저도 새벽 달림 같은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신에 제가 열심히 재밌게 영어 공부해서 제 자녀에게 새벽 달림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엄마였어도 영어를 가르쳐주는 엄마는 아니었을 거예요. 같이 놀았겠죠. 영어 영상을 보면서 동요 부르면서 춤추고 노는 거 잘해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표 영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듯이 아이에게 이 영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2652님과 0805님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이제 엄마표 영어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힘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어떤 힘든 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맞아요.
이게 그 엄마표가 힘든 이유가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꾸준히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성장감을 느끼지 못할 때 꾸준히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느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그 꾸준함을 멈추잖아요. 네.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영어 노출을 해요. 영어 소리를 노출을 하는데 알아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아이가 이렇다 할 아웃풋을 보이지 않으면 또 금방 실망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의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어떤 영상물을 보여줬는데 아이가 그걸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면 이해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내가 듣기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너무 영어가 빨리 지나가는데 저렇게 나한테도 어려운 영어가 아이한테 들린다고? 5살짜리 꼬마인데 요렇게 의심하는 것이 저는 엄마표 영어를 멈추게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미 영어 귀가 뚫린 경험이 있어서 이게 들리면 요런 과정이 있고 지금 들리니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걱정이 많으신 스타일이라면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심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얘가 영어로 스피킹을 유창하게 했으면 내가 의심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10살 이전에는 모국어도 그렇고 영어는 더더군다나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창한 스피킹을 구사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의 기질적으로 굉장히 뽐내고 나서고 목소리 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의심이 된다. 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옆집 아이는 스피킹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안 하냐. 비교하는 거.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저희를 가로막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한테 어떤 영상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책을 읽어줄 때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네. 네, 재미없어. 아니면은 지루하다고 엄마는 열심히 읽어주는데 내지는 틀어주는데 밖으로 나간다거나. 근데 이런 거절에 유난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되게 많아요. 내가 이 고생을 해서 고생고생 골라온 책인데 내지는 골라온 영상인데 아이가 거부를 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꾹 참고 좀 기다려야 할까요? 참을 필요는 없고 그 연령대 아이들, 그 나이대 아이들이 집중력이 이러하다. 원래 내지는 그렇다. 그 아이의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 이런 책을 소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솔직히 그런 거절은 요맘때 딱 모국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거부한다더니 맞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슬럼프를 잘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경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어린 자녀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옆집 아이와 비교가 된다. 그다음에는 이거 좀 해볼래? 그럴 때 거절을 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이 나이 땐 그렇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그리고 좋겠네요. 거절을 디폴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원래 거절한다. 인생은 그러하다. 인생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어가고요. 노래 듣고 나서 얘기 이어가 볼게요. His Young Rising Sons with High. Young Rising Sons의 High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조은신 님이요. 엄마표로 중학교 입학 전에 꼭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새벽달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입학 전에 꼭 해줘야 하는 것. 이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네.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교육 철학을 반영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영어를 거의 열심히 한 적이 없고 영어 소리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귀가 뚫려 있지도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뜻밖에도 낭독을 통해서 귀를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낭독.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읽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독해가 가능한 아주 쉬운 뭐 어린이 영자 신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원어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청독을 하다가 끝내는 내가 낭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낭독한 걸 또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생각보다 귀가 뚫리는 그런
효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낭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조은신님. 저희가 네네네.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슝슝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새벽 달림 책 보고 나름 영어 교육 관심 있어서 7살 아들과 페파피그 그리고 블라피와 같은 영상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파닉스 배에 앉아서 알파벳 써보자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영어 그림책도 잘 보다가 요즘은 한글로 보겠대요. 영어 영상 거부감 없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지 이런 시기 지나갈까요? 유유 하셨는데요. 근데 모든 아이가 이 시기를 거치고요. 영어를 즐기던 아이들도 영어를 거부하고 모국어 책만 읽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건 걱정할 게 아니네요. 네, 시기고요. 그때는 아이가 모국어가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 그 한글 잘 쓰는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곧잘 글도 읽고 하는 아이들.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생존 언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모국어가. 그래서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참에 그러면 모국어 독서력을 한번 쫙 올려볼까? 어허.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서 모국어에 네. 좀 주력을 하시되 지금 영상물은 거부 안 한다니까 그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상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 소리나 감각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김은실 님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찐 영어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저희 엄마표 영어 시작했어요. 첫 시작이라 쉬운 영어 CD 충분히 들은 후 둘째가 책을 보며 읽어주면 첫째가 받아쓰기를 하고 첫째가 읽으면 둘째가 받아쓰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보고 모르던 단어 알아본 후에 다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늦은 건 아닐까요? 많아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두 형제가 너무나 신나게 그러니까요.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한데요? 걱정할 게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는 네. 너무 바람직한 아이들이 알아서 하고 있네요. 은실님이 약간 자랑하시려고 올린 게 그러니까. 아닐까. 이거 보통 이러진 않는데. 형아, 한번 내가 먼저 받아쓰기를 할게. 그래, 동생아. 그러니까요. 와, 굉장히 오해가 좋고요. 모범적입니다. 엄마가 공정한 사랑을 주셨나 봐요. 두 아이한테. 그러니까요. 아주 너무너무 네.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칭찬드립니다. 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당첨했는데 왜 커피 쿠폰 안 와요?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요. 오늘 계속해서 새벽달 남수진 선생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 반디 그리고 우리 샵 1045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감을 많이들 잡으셨을 것 같고,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 뭐 지금 5분, 10분 안에, 이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영어를 원래 좀 하는 사람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뭐 교포나 영어를 하는 사람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요, 영어 어떻게 가르치지 고민 똑같이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주말에 이제 외국 아빠들 모셔가지고 특집을 했었는데 비슷한 고민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아빠가 외국인이지만 아이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한국 친구들이랑 모든 환경이 놀고 한국 환경이니까. 모든 환경이 한국어고 학원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좀 걱정이다. 이런 고민 똑같이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엄마표 영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거부하는 것도 이 시기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맘,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워킹맘도 이 엄마표 영어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제가 항상 워킹맘이었었고 공부를 하는 상태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워커홀릭 비슷한 그런 사람이고 공부에 홀릭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엄마표 영어라는 걸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워킹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워킹맘이야말로 할 수 있다. 네, 새벽달 선생님도 워킹맘이어서 이거를 처음에 20년 전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던 것이군요. 네. 워킹맘이 더 유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이 영어 소리 노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루틴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하, 네. 항상 그 시간엔 원래 루틴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워킹맘은 너무나 강력한 루틴이 있잖아요. 네. 출근과 퇴근.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네. 지금 너무 반가운 그 문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이현석님, 누구시지? 네, 벌써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네, 이현석 선생님이 엄마표 영어 창시자 새벽 달림 모닝 출연 너무 멋집니다. 두 수진쌤 화이팅 하셨는데요. 이현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사하고 계세요. OMR님이 새벽 달림 알고부터 아이들 영어 영상 보고 그림책 꾸준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줄리 셀리 엄마는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엄마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하셨습니다. 벌써 근데 시간이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유야, 어디로 간 건가요, 이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네, 우리 아이들과도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우리 뭔가 이렇게 격언 비슷하게 정리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항상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요. This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다. 네. 힘든 시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the show today.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요. 벌써 모닝 스페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Here's Ben Folds with The Luckiest. And as always, we shall be back same time tomorrow. I'll see you in 22 hours.